관련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 제한 조례는 단 한 건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전체 주민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된 청구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32년 만에 나타나 자녀의 유족급여를 챙긴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간척지 450헥타르, 축구장 2,000개 면적에서 풀사료가 수확되면서 농가 소득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화염에 휩싸인 초유의 사태에 도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다리던 기업인들도 또 남북 경협으로 새로운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노동계나 통일단체도 긴장감 속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솟아오른 한 줄기 검은 연기.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역의 경제계는 걱정과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다리던 도내 기업인들은 난데없는 폭파 소식에 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죠. 개성이 오픈되지 않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생각하는 거죠. 대북 전단지 문제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우려를 표시하던 도내 노동계도 경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을 걸었던 터라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도 앞당기고 경제 위기도 극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전향적인 개선을 희망하던 도내 통일단체들도 안타까움이 큽니다. 개성공단 운영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 목소리로 외쳤던 6월 15일 기념식 하루 만에 날아든 비보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책적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이 사태를 좀 엄중하게 진지하게 좀 바라보고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과 기대가 컸던 도민들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더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태 추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성추행의 불륜, 음주운전까지 도내 지방의회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주민소환제라는 견제장치인데요. 현실은 청구 요건이 워낙 까다로운 탓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시의원의 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는 뒷짐인 정읍시 의회. 이것도 모자라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낮술에 놀이기구를 즐겨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동료 의원과의 불륜을 시인하고 폭행과 압박에 시달렸다며 자리까지 내놓겠다는 김재모 의원. 이 불륜에 적발이 돼서 6차례에 대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충격으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과 코로나19 상황에 제주도 연수로 빈축을 사기까지 부끄러운 전북지방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우리보다 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뽑아주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주민소환제. 임기 중이라도 자격 없는 선출직들을 중간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현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19세 이상 선거구 주민의 서명으로 청구하고 투표를 거쳐 소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 전체 투표권자의 20%가 주민 소환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를 특정하지 않고 따져봤을 때 도의원의 경우 평균 서명 인원만 8,700여 명. 난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명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투표율이 33% 이상 나와야 하는데 미달되면 개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턱이 높다 보니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도내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휴일도 아닌 이상 주민들이 나와서 투표하기가 어렵고 지방정부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도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오히려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부분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전주문화방송은 지방조례의 베끼기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왔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시작부터 높은 문턱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해달라고 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구 최소 요건이 전체 주민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 즉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전라북도의 경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 1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 제한 조례는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민이 자기가 규율받는 자치규범에 대해서 재정 개정을 요구할 참여권은 있지만 권한만 있는 것이 행사하기에는 좀 어렵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수십 년째 방치되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법제처 심사까지 거쳤지만 당쟁에 밀려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자동 폐기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으시겠네. 예,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의 토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을 규정하는, 그래서 실생활과 더욱 밀접한 법규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 조례 베끼기가 만연한 실정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조차 넘어서기 어려운 벽에 가로막힌 답답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성명을 내고 차기 정읍시 의장 후보로 나선 최낙삼, 고경윤, 박일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에 반대 또는 기각한 바 있다며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해 성범죄 피의자를 옹호한 의원들을 컷오프해 성범죄의 단호한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조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료 의원과 불륜 사실을 털어놓고 사퇴 의사를 밝힌 김제시 의원 A씨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은 시의회 역시 잘못이 있다며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비교적 골고루 이뤄진 가운데 3명의 의원이 간사로 선임돼 지역 현안 추진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안호영, 윤준병 의원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용호, 김성주 의원이 배정됐으며 국토위와 문체위, 산자위와 기재위, 농해수위 등 10개 상임위에 의원들이 두루 배치됐습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이 보복위 간사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한병도 의원이 행안위 간사에 각각 선임돼 해당 상임위 의안 처리에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가 관심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까지 공모를 마친 결과 현역 의원이 단수 신청한 다른 지역과 달리 남임순 지역만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복수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패한 이강래 전 의원의 응모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되면서 재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의 한 60대 여성이 가족품을 떠난 지 32년 만에 나타나 소방공무원으로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챙겨 뒤늦게 논란이 됐죠. 지난해 작고한 가수 구하라 씨와 사정이 비슷하기도 한데요. 법원이 이 여성에게 양육비를 뱉어내라고 했지만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분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작년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7년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제 시신을 만지고 치우고 또 눈도 마주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오면은 혼자 있었거든요, 동생이 그때 당시에는.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32년 전 이혼한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의 절반 정도인 7,700만 원을 타갔고 매달 91만 원의 연금도 받게 된 겁니다. 양육을 했는지 여부 등이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순직인지 아닌지만 심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분이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러자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딸을 키운 친아버지는 부당하다며 전 부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후 가족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등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는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전 부인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아가도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받아간 7,700 일시금은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닌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친부모를 상속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자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있었다면 애당초 없었을 분쟁입니다. 법이라는 게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됐는데 시대도 변한 만큼 법도 잘 바뀌어서 사회에 맞게 잘.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대학들의 올 1학기 등록금 반환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대부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해온 상황에서 재난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감면 등을 통해 교육부는 물론 타 지역 국립거점대학과 협의해 구체적인 반환 방식을 정할 방침입니다. 원광대학교도 다른 대학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달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 장려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전주대학교는 추가 지원 방안을 총학생회 측과 논의 중입니다. 익산시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어 중복 투자 없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익산시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유치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변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풀사료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450헥타르, 축구장 2,000개 너비에 이릅니다. 새만금이 개발되기 전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농가 소득도 올리고 덤으로 미세먼지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간척지에서 풀사료로 쓰이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수확기가 풀사료를 베어놓으면 곰포기가 둥글게 말아놓고 캠핑기가 테이프로 포장해서 축산농가로 보내면 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새만금의 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파종했는데 7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450헥타르에서 수확되는 건초는 4,600여 톤. 우리나라는 해마다 110만 톤 정도의 풀사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일부나마 새만금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모래 함량이 많고 유기물은 일반 농경지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자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염분이 여기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일반 작물이 대체적으로 심을 수 없는 조건이 염농도 0.4%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1% 전후로서 일반 농경지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 간척지는 부안 지역 청년 농부들이 모인 영농법인이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면적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도 쏠쏠하고 또 생산된 풀사료는 인근의 축산농가에서 쓰고 있어 2중 3중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이 없어서 경작지가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런 대체 부지를 통해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거죠. 풀사료를 파종한 뒤에 새만금 간척지에 날린 먼지도 줄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종호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김제 용지면의 한 쓰레기 집화장에서 불이 나 폐기물 500여 톤이 탄 뒤 50분 만에 큰 불이 잡혔지만 16시간 넘게 잔불이 이어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김제 금구면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운전자 40살 A씨와 가족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